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필리핀 교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넘게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갔다가 필리핀에 입국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러한 우리 교민들도 참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2월 29일 날 한국에 들어갔다가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바람에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4일 날 클락으로 필리핀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킹 비자나 선교사 비자, 또 은퇴 비자 같은 장기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필리핀 입국이 허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비자를 소지한 분들도 필리핀 입국이 허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아무나 입국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면은 공항에서 한 달짜리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것을 관광비자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관광비자가 아니라 비자 웨이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자 웨이버는 다시 말해서 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필리핀에 무비자 입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무비자 입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입국을 할 수 있지만은 관광비자 없이 무비자 협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은 아직까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관광비자를 받아가지고 입국을 하시려면은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59일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입국을 하면은 입국하는 순간부터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관광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59일짜리 관광비자를 미리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입국이 허용되어져 있고 이 비자 없이 무비자 입국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서 입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필리핀에 입국한 입국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필리핀에 들어오는 항공권을 먼저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권을 구입하셨으면 필리핀에서 격리하실 격리 호텔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호텔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 중에서 격리 호텔로 등록되어져 있는 호텔을 정하셔서 9박 10일 동안 예약을 하시고 그 예약 증명서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격리가 가능한 호텔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호텔을 예약하실 때에 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하는 픽업도 같이 부탁을 해 놓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픽업비가 약 한 700에서 800페소 정도 합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무료로 픽업까지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핸드폰에 트레이즈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인데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격리할 때 격리 장소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트레이즈는 필리핀 입국 3일 전부터 비행기 탑승하기 전까지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설치할 때 입력사항들이 있지만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이 어플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헬스 데클러레이션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자 검역 신고서 이 원 헬스 패스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필리핀 입국 3일 정도 전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사이트 onehealthpass.com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면은 원헬스 패스라고 하는 QR코드가 발급이 되는데 이 QR코드를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에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스크린샷 하실 때 이 QR코드 아래에 있는 OSS 번호 또 그리고 본인 이름이 반드시 나오도록 그렇게 스크린샷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헬스 패스 등록하실 때도 여러 가지 많은 기록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도착할 공항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또 필리핀 도착 예정 일자, 격리하는 호텔 이름, 또 필리핀의 핸드폰 번호, 격리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집에 가서 4일 동안 자가격리할 집 주소,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록 사항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특히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 테스트 일정도 이 이메일로 보내오고 또 이 코로나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결과도 이메일로 보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시설 격리를 마쳤다고 하는 시설 격리 완료 증명서도 이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미들네임과 같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는 NA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NA라고 하는 것은 Not Applicable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잘 모르거나 또 상관이 없는 부분은 NA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필리핀 입국을 위한 준비는 다 마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출국할 날이 되어서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9월 24일 날 제주항공으로 출발해서 클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국 절차는 클락 공항뿐 아니라 이 마닐라 공항도 아마 같은 절차에 의해서 입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을 발부받을 때 비행기 티켓 예약증과 또 여권, 아이카드, 그리고 앞에서 받은 원헬스패스 QR코드를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QR코드를 보여주셔야 티켓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티켓을 발부받은 후에 이제 필리핀 클락 공항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필리핀 입국 신고서와 또 세관 신고서, 검역 신고서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뭐 평소에도 늘 하던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아피다빗 오브 언더테이킹이라고 하는 용지를 나누어 줍니다. 아피다빗 오브 언더테이킹 이 용지는 여러분들이 개인 신상과 또한 여러분들의 검역에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역시도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클락 공항에 도착을 해서 출구로 나오면은 공항 직원이 앞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마치 그 출국장 앞에 의자들이 쫙 놓여 있듯이 의자들이 줄지어서 쫙 놓여 있는데 먼저 그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은 공항 직원이 와서 호텔 이름과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기록을 하고 순서대로 있다 보면은 나중에 순서가 돼서 카운터에 줄을 서게 합니다. 먼저 CRK, 이 CRK는 클락의 줄임말이겠죠. CRK 원스톱 샵 MROF라고 하는 카운터 앞에 여러분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미리 프린트해 놓으신 원헬스 패스 QR코드와 여권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신 아피다빗 오브 언더테이킹이라고 하는 이 종이와 또 호텔을 예약한 예약 바우처 이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가족이 같은 방에 함께 격리를 하기 원하신다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이라는 증명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이 추가 격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각서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함께 같은 방에 격리할 수 있는데 최대 가족 2명까지 같은 방에 격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스톱 샵 카운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왼쪽 옆 코너에 있는 바코드 이슈언스라고 하는 카운터에 가서 코로나 테스트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비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테스트 검체 채취할 때 그때 호텔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는 이 테스트 신청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째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밖으로 조금 나와서 이민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민국 입국 심사는 뭐 평소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번째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은 짐을 찾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붙인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짐을 찾아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그 출구 앞에 공항 직원들이 서서 안내를 해줍니다. 차량이 미리 예약되어져 있으신 분은 공항 직원에게 차가 예약되어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공항 직원들이 택시를 잡아서 호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10번째로 그렇게 해서 호텔에 도착을 하고 방을 배정을 받아서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에서 시설 격리를 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물품을 미리 부탁하시면은 호텔 입구에 도착해서 전달받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부탁을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호텔 프론트 데스크를 통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 또 마땅히 부탁할 지인이 없는 분들은 식사 배달 오는 직원이나 또 아니면은 처음에 호텔 방에 갈 때에 짐을 날라주는 호텔 포터한테 부탁을 하고 또 호텔 포터 핸드폰 번호를 미리 받아 놓으셨다가 전화나 문자로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부탁을 하고 또 팁을 조금 주시면 됩니다. 호텔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져 있어서 호텔 방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사도 방문 앞에 놓아두고 초인종을 누르고 갑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식사를 가지고 와서 먹고 다시 문 밖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물론 호텔에 격리하는 동안에 방 청소도 안 되고 쓰레기들도 그냥 문 밖으로 내어놓으면 됩니다. 저는 비교적 호텔비가 좀 저렴한 앙겔레스 유로텔 호텔로 예약을 해서 격리를 했습니다. 9박 10일 동안에 하루 3끼 식사를 포함해서 하루에 2,500페소씩 9박 10일 동안 22,500페소를 호텔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식사는 3끼 모두가 다 필리핀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필리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라면과 고추장, 참기름, 깨소금 같은 이러한 간단한 음식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저 고추장만 조금 먹고 다른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음식이 저는 잘 맞았는데 이 필리핀 음식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호텔비가 좀 비싸더라도 한식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그런 호텔로 예약을 하시면은 아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항공 필리핀 총판인 IRC 여행사나 또 혹은 또 다른 여행사들에서 패키지로 공항 픽업까지 또 호텔 격리와 식사까지 모든 것들을 다 패키지로 제공하는 그러한 곳들도 있습니다. 필리핀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번째로 호텔에 격리를 시작하고 나면은 며칠 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로 코로나 테스트 일정을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노트북이 없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을 하셔서 지인 이메일 주소를 적어내고 그리고 지인한테 이메일을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 원헬스 패스를 작성할 때에 그 지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메일을 확인도 그분이 하지만은 이메일에 대한 답신도 그분이 대신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24일부터 격리를 시작을 했는데 9월 28일에 스왑 테스트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왑 테스트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9월 30일 날 검체 채취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에 호텔 이름과 방번호, 그리고 검사비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저는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또 그리고 필리핀 도착 일자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답신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이제 예정한 날짜인 9월 30일 날 저녁 7시 30분쯤에 직원들이 와서 검체를 채취해 갔습니다. 검체 채취하기 전에 검사비 3,000페소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검체 채취는 면봉으로 혀 안쪽에서 2번을 채취하고 그리고 또 양쪽 코에서 각각 한 번씩 해서 총 4번을 검체를 채취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스왑 테스트 그러는데 이 스왑이라고 하는 말이 면봉이라는 뜻이죠. 면봉 테스트가 바로 이 스왑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면봉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13번째로 검체를 채취해 가고 이틀 후인 10월 2일 날 오전 11시 30분경에 클락 검역국으로부터 코로나 테스트 결과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서를 격리 중인 호텔로 이메일로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4번째로 10월 3일 새벽 1시경에 BOQ에서, BOQ는 보드 오브 쿼런틴이겠죠? 검역국. 이 검역국으로부터 시설격리 완료 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또 이어서 바로 호텔 측으로 이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 시설격리 완료 증명서가 호텔에 제출되어야만 호텔에서 집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증명서가 지체될 경우에는 필리핀 검역국으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역국 전화번호는 자막으로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3일 오전에 집으로 가서 나머지 4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10월 7일에 격리가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입국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필리핀에 잘 입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